과거 소련 시절에 러시아군도 뚫지 못했던 핀란드의 설원을 21세기인 지금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힘차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핀란드에서 열린 나토 합동 군사훈련에 K9의 핀란드 맞춤 모델인 무카리가 첫 선을 보였는데요. 무카리는 미국의 M777 곡사포,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 등 다른 포병 병기들 사이에서도 그 뛰어난 성능을 과시해 훈련에 참가했던 수천 명의 병력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K9의 성능이 또다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건데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이미 K9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핀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에서도 한국이 유럽 국가들의 안보에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유럽권 방산 강국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다시 키우려고 하는 최근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인데요. 유럽의 자체적인 방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기어들어가게 만들어버린 핀란드 나토 훈련에서 보여준 K9의 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 강화에 나서거나 유사시 러시아에 맞설 동맹을 찾아 나서게 했습니다. 작년에 나토에 가입해 31번째로 나토 회원국이 된 핀란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올해 가입한 스웨덴까지 하면 이제 러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칠러 성향이 아닌 이상 생존을 위해 나토 등 서방 세력에 줄을 서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핀란드는 올해 가입한 스웨덴과 달리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유사시 러시아에 대응할 수단이 더욱 절실했죠. 안 그래도 핀란드는 과거에 있었던 겨울전쟁 등을 통해 러시아군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핀란드에서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나토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인 다이내믹 프론트가 열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이내믹 프론트에서는 나토 회원국들과 파트너국들이 참여해 다양한 군사 작전과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전투에 대비한 훈련을 했는데요. 올해 훈련에는 이번 나토 가입으로 처음 합동 훈련에 참가하게 된 핀란드군을 포함해 총 28개국에서 약 5,500명의 병력이 참가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과 함께 각 나라를 대표하는 병기들도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그 중에는 당연히 자주포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영국의 최신형 아처와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대표적이었는데요. 훈련을 주최한 핀란드에서 선보인 자주포는 이미 이전부터 도입했던 대한민국의 자주포 K9의 현지 모델인 무카리였습니다. 무카리가 나토 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18일 로바니에미 인근의 라바야르비 훈련장에서 진행된 훈련을 위해 무카리가 이동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열차에 실린 무카리는 열차 선로를 따라 산악 지역을 지나 훈련장으로 향했는데요. 열차에서 내린 무카리는 그대로 빠른 속도로 설원을 질주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렇게 훈련장에 도착한 무카리는 실사격 훈련에서도 그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훈련에서도 무카리는 이동 중에 그랬던 것처럼 설원을 질주하며 발사 위치로 신속하게 배치되었고 정밀 타격을 실행했습니다. 눈이 덮인 곳에서도 평상시와 같은 정확성과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무카리, 즉 K9의 성능의 훈련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도 그 현장을 함께 보시죠. 이번 다이내믹 프론트를 통해 K9 무카리는 M777이나 하이마스 등 다른 포병 시스템들과의 상호 운영성 테스트에서도 그들과 동등한 고성능 무기 체계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전을 하려면 병사들이 직접 밖에 나와야 하는 프랑스의 카이사르와 달리 밖으로 안 나오더라도 안에서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다는 K9의 특성은 혹독한 겨울을 자랑하는 핀란드에서는 아주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K9 무카리는 영하 32도에서까지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핀란드는 1월에는 가장 추울 경우 아침에 영하 30도로까지도 기온이 내려가기도 하기에 이러한 K9의 장점은 핀란드에서는 필수 불가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순히 추위에서도 멀쩡히 작동할 수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K2 전차에도 사용된 첨단 유압 서스펜션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얼음이나 눈이 녹거나 깨질 수 있는 상황에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겨울이 끝난 직후 녹아내린 눈 때문에 진흙탕이 되어버리기 일수인 길에서도 플러스 요소가 되는데요. 그러한 장점을 눈여겨본 핀란드는 이미 2017년에 K9 48대를 구입했고 이후에도 58대를 추가로 구입해 현재는 총 96대의 K9 무카리를 운용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뒤늦게서야 K9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유럽의 한둘이 아님을 생각하면 성견지명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K9을 비롯한 한국 무기와 관련해 주한 핀란드 공관 차석인 안티 니에멜라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핀란드를 포함해 유럽 국가들의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니에멜라 부대사는 유럽은 오랜 기간 무기 생산 능력을 등한시했다. 그래서 유럽 내 무기 생산 기반이 무너졌다. 유럽은 질 좋은 무기를 만드는 우수한 생산 능력을 가진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2년간 유럽 국가들의 무기 수요가 폭증했음에도 기존 유럽 방산 강국들의 생산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한국 무기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도 뛰어나다. 특히 방산 기업들은 계약을 잘 지키고 무기를 제때 공급하는 능력도 갖췄다고 니에멜라 부대사는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생산시설을 갖추려면 시간이 걸린다. 유럽이 방위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뒷받침하듯 지난 9월에 안티 헤네켄 핀란드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핀란드 내에서 K9을 잘 운용 중이고 기능에도 만족하고 있다. 국가 기밀이라 앞으로 구매량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전체적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방산 제품을 평가하고 있는 단계라며 더 많은 K9을 구매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니에멜라 부대사는 한국은 K9의 강점이 있고 핀란드는 우주위성 최강국이다. 이를 합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서로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이 유럽의 방위 능력을 높여줄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유럽과 함께 방산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K방산 성장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K9 자주포 성능이 좋아 매우 만족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무기들을 추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K9 수출이 다른 무기들의 핀란드 수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우리 육군은 폴란드, 루마니아, 카타르 등 이미 우리 무기체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의 장병을 초청해 한국산 무기체계와 전술적 운용 방법을 교육하는 육군 국제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7월에 처음 실시되었고 이달 18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전남 상무대와 대전 자운대 병과학교 등에서 후반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VR이나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K9이나 K2 등의 조종, 사격, 정비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데요. K9 심화 과정에서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운용 노하우도 전수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카밀 오니슈추크 폴란드군 소위는 한국군의 K9 운용 노하우가 폴란드군의 K9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국가의 장병들과 함께 포병 운용에 대해 논의하는 가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더욱 많은 나라들이 우리 무기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K9을 포함한 우리 무기들이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